이제 대학 입시 때 소위 말하는 학폭의 이제 1호 처분만 있어도 원서를 받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제한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 더 나쁜 놈인데 더 죄질이 나쁜데 학폭 처분은 없기 때문에 이제 진학할 수 있죠. 진학을 했고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 학폭 처분을 내리는 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 기관은 정말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 입시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도 법적인 쟁점들이 있어서 기존에 유튜브를 좀 찍었었는데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좀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기부와 학폭 관련해서 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유튜브에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했지만 이제 대학 입시 때 소위 말하는 학폭의 이제 1호 처분만 있어도 원서를 받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이제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말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거 이중 처벌은 아닌가 부분을 좀 논의를 하기 위해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 말고 정시 모집 원서도 안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대학에 네. 따라서는. 그쵸.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1, 2, 3호 처분 사실 이 처분을 논하기에 앞서서 처분을 논하기에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생기부에 기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처분의 경우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의할 생기부 기재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부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 생활 기록의 기록사항 중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4호 및 제5호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4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기부의 삭제와 관련한 다른 규정들 살펴보면 초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호 해당 학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호 해당 학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부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는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담당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8조 제4항에서는 학교회장은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에 입력된 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초중등교육부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정한기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졸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1, 2, 3호 처분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한 행위를 사실 했을 때 한 번 유보를 해주죠. 그리고 1, 2, 3호 처분이 됐을 때 졸업과 동시에 이제 삭제되게 돼 있죠. 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수시든 정시든 지원을 할 때 졸업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호 처분부터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쵸. 이번 최근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에서 1호 처분만 있어도 원서를 받지 않겠다라고 기사가 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어요. 사실 1호 처분이라는 게 서면 사과잖아요. 서면 사과 처분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거 없이 아이들끼리 좀 다툼이 되고 그게 이제 좀 원만하게 화해가 잘 안 되면 결국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1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뭐 악한 학폭 가해자라고 사실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없진 않겠지만 보통 아이들끼리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다툼이 있거나 그런 가벼운 사안들이 있을 때 보통 이제 1호 처분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대학 입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좀 맞냐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댓글도 많은 것들이 달렸는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1호 처분이 기재가 됐다라는 거는 이 친구가 학폭 처분을 받은 게 두 번째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 2, 3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기재가 한번 유보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1호 처분 받았다고 바로 뭐 징계 이런 차원은 아니긴 한데 여전히 이게 대입이랑 연결이 되는 게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남아 있기는 해요. 이게 각 대학의 자기 나름의 입시 요강에서 내부적으로 제한을 두신 거죠. 각 대학마다의 입시 요강에서 제한을 두신 거라 실질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제한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니까 내 피부에 와닿는 건 이중 처벌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근데 대학이 입시 선발하는데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인재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형을 만들고 하는 거는 이제 자율인데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두는 거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런 조항들이 생긴 거고 연고대라는 학교와 그리고 1호 처분을 원서조차 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제목이 뜨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많은 학교들이 수시 모집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학폭 수위에 따라서 반영을 해왔어요. 이게 사실 학폭 처분 말고 형사 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거나 해서 이미 범법행위 더 큰 죄를 저질렀는 경우에는 사실 대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죠. 학교 안에서만 신고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외부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는 사실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학생과 학생 사이여야지만 사실 학폭이 문제가 되는 거고 상대가 성인이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 이거나 아니면 그냥 학생 대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가 학폭을 생각을 안 했을 때 그쵸, 그냥, 학폭 신고를 안 했을 했다거나. 때, 그러면은 사실 관련이 없어지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 사실 더 나쁜 놈인데 더 죄질이 나쁜데 학폭 처분은 없기 때문에 이제 진학할 수 있죠. 진학을 했고 여기는 더 경한 상황인데 학폭 처분이 있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고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거나 실력에 비해서 훨씬 낮은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거나 하는 이제 불이익과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평을 생각하면은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근데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만 하지 않잖아요. 요즘 공부 외에 이거저거 어떤 스펙을 만들어야지만 뭐 수시든 정시든 지원하잖아요. 그럼 그런 스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이중 처벌이 되는 건가라는 사실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정말 억울한 사례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대학에서는 어떤 거르는 장치 중에 하나, 지표 중에 하나로 보는 거고 그 지표가 얘가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표 중에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필수 스펙으로 챙기는 이런 것들 없으면 상위권 대학에 지원조차 못하는 것도 사실 맞잖아요. 학폭 생기부 기재가 아니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게 이중처벌인가? 물론 그런 논의는 충분히 이해하긴 하지만 대학에서 거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을 해줬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대학에서 어떤 인성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 보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미리 지금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거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 학폭 처분을 내리는 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교육청 기관에서 내리는 건데 그 기관은 정말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전문가인가?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 아이가 확실히 1호 처분을 받는 게 정당한가? 그쵸. 대학 입시를 좌우할 만한 그런 권위와 권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성이 실력을 있는 위원회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죠. 맞아요. 말씀대로 만약에 이 정도까지 이제 정해졌다면 정해진 절차가 정말 엄격하고 투명하고 납득이 되는 절차로 운영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의위원회 몇 번 출석을 해보면 제일 전문가시잖아요. 그날 하루 만에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논의를 하시는 시간도 길어야 뭐 2시간 될까요? 사실 정말 100% 공감하는 게 우리가 위원회 출석해보고 하면은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물음표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돼서 올라온 건지 그리고 대리인이 있어서 의견을 전달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말을 똑바로 이해한 건가? 지금 법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신 건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대리인이 없는 상황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보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건지 그리고 위원회는 이제 교육지원청마다 있으니까 서울, 대구, 부산, 더 시골까지 했을 때 그 위원회의 수준과 정도와 엄격성과 모든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정말 느낌이라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도시보다 시골이 좀 더 학폭이 적어요. 진행하는 수가. 그러다 보니까 학폭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처분이 좀 높아요. 맞아요. 근데 공감합니다. 충격을 진짜. 받으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안인데
사건인데 이게 1년에 진행되는 학폭이 수백 개인 교육지원청에서는 A 사건에 대해서 뭐 한 3호, 4호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시골로 가면 6호, 7호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중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법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시골에 있는 법원이라고 해서 양형에 무슨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감시하거나 평가하거나 확인할 게 전혀 없이 그냥 학부모위원들, 교사들, 뭐 변호사가 가끔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인원이 구성되어서 시간 되시는 분들 와서 그날 사실관계 대충 읽어보고 질문 몇 개 하고 그냥 점수 매겨가지고 처벌해버리는 거니까 사실 그런 신뢰도가 있는 판단인지는 사실 좀 의문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권리 지침이라던가 입시 요강에 대해서 헌법 소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확장해서 생각할 네. 때는 맞아요. 나는 다 인정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식으로 다툼이나 뭐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게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되기는 힘들다. 사실 그 부분은 다 공감하긴 하잖아요. 사실 학폭위원회 다녀오면 너무 우호적이라서 기분이 좋거나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짜증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죠. 네. 네. 분명히 학폭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분을 하고 그런 필요성 다 인정을 하고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이 처분이 가진 무게에 비해서 아직 제도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제도가 정비될 필요성은 있긴 있네요. 왜냐면 일률적인 어떤 기준은 당연히 필요하고 뭐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다 뭐 인성 면접 볼 수는 없잖아요. 인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할 수 있긴 하지만 낙인이라고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낙인 찍는 기관이 객관성을 좀 담보하지 못한 것 같다. 사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 있게 판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 집에 다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집 너무 좋네요. 네. 다시 또 불러주세요. 마실 거라도 좀 주세요. 아 예. 배고파요. 예, 오늘 뭐 민감할 수 있는 대학 입시까지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오늘도 역시나 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들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